삼국지 86번째 이야기, 관우가 죽는 장면이 나온다. 삼국지에서도 굉장히 슬픈 장면이지. 그래서 이 관우의 죽음을 보면서 아빠가 아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 작은 일들이 모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관우의 이야기지. 관우가 승승장구하다가 번성에서 막 싸우다가 관우가 화살에 맞았다고 했지. 조조는 형주가 비었다는 것을 알았잖아. 오나라의 송건한테 얘기를 해줘요. 지금 형주가 비어 있으니 가서 공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송건은 그렇게 바라던 형주가 지금 비어 있잖아. 관우가 없이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관우가 봉화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관우가 다시 와가지고 형주를 지키면 자기네 공격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송건의 대도독 주유가 원래 대도독이었는데 그 주유가 죽고 그 자리를 여몽이라는 대도독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몽하고 육손이라는 장수가 계책을 내요. 뭐냐면 여몽 대도독이 병에 걸려서 육손이라는 젊은 장수가 대도독이 되었다, 이런 소문을, 가짜로 소문을 내는 거야. 이 소문은 관우를 속이기 위해서 소문을 가짜로 낸 거야. 그런데 이 소문에 관우가 홀딱 넘어가요. 자만심에 빠지면 이 판단력도 굉장히 흐려지는 법이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믿게 되는 거야. 여몽이라는 대도독 대신에 육손이라는 어린 놈이 대도독이 됐어? 하하, 그러면은 송건, 오나라는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육손하고 오나라를 업신여긴 관우는 형주에 있던 군대 숫자를 줄이고 그 사람들 빼내서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는 번성에 더 공격하라고 차출을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주에는 군사가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기강도 흐트러졌겠지. 이 기회를 틈타서 송건의 군사들이 변장을 하고 형주에 들어와서 또 밤에 기습을 해서 봉화대를 다 점령해본 거야. 그리고 형주를 점령해버려. 봉화대가 불을 올려야 관우가 그걸 보고 돌아올 텐데, 봉화대를 다 점령해가지고 불이 올라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형주를 오나라가 손에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우가 나중에 형주가 이미 오나라한테 넘어갔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알게 되지. 이거를 알게 되니까 관우가 어떻게 해서 열받고 막 이렇게 화가 나다 보니까 자기가 독화살이 맞은 부위가 골마가지고 쓰러지게 돼요. 100일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투를 하고 있었으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열받으니까 이 독이 확 퍼지게 된 거지. 관우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주를 송건한테 넘겨주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형주를 되찾으러 관우가 또 돌아왔지만 이미 형주는 손권과 손권의 군사들한테 접수를 당해서 백성들이 오나라 사람들이 돼서 이미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 관우의 군사들이 돌아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이미 오나라의 백성들이 돼서, 여보 이제 관우한테 있지 말고 오나라 송건이 잘해주니까 여기 와서 평화롭게 삽시다 라고 자꾸 회유를 하니까 관우의 군사들이 탈영을 해서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소식을 들은 관우는 또 쓰러지고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군사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러다가 결국은 동호의 군사들한테 관우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장수니까 손권은 항복을 권유해요. 야, 너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항복해라. 내가 크게 쓰겠다 라고 하지만 관우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옥을 깨트려서 부서지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빛은 변하게 할 수 없고, 대나무를 태워서 없앨 수는 있어도 그 절개는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손권은 관우를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나절을 고민했다고 해. 그런데 관우와 아들 관평의 목을 쳐서 관우가 죽게 돼요.
관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기도 하지. 자만심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관우의 사건인 거야. 관우는 자만하고 교만해서 죽음을 자초했던 거예요.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관우가 형주를 떠나지 않고 공명의 명령을 기다렸다면, 또는 동호의 손권을 업신여기지 않고 결혼을 해가지고 화친했다면, 또 아니면 아들의 말을 듣고 형주로 빨리 돌아와서 자기 몸을 치료하려고 했다면 관우는 죽지 않고 대업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관우의 교만과 자만심이 망쳐버렸다는 거지. 관우의 죽음이라는 거는 전투를 잘못 치러서 죽었다기보다는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모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방치를 해놓잖아. 그러면 머지않아서 자동차가 사람들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고 못 쓰게 된다. 그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야. 작은 방치가 큰 무너짐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책이었던 거지. 큰 일은 갑작스럽게 터지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작은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발생하는 거야. 작은 실수, 작은 불법,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놓다 보면 그게 반드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관우의 죽음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작은 일, 디테일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무시한 것들이 관우의 죽음을 불러왔듯이 승부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법이다.